네, 혹시 오전에 했었던 것들 중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네, 그 세션 스테이트를 네, 네. 그냥 세션 스테이트 아시고 그냥 리스트를 쓰는 거라고. 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 네. 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앱이 실행되는 동안에 정보들을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리스트를 사용해서도 똑같이 동작하던가요? 세션 스테이트를 안 써도. 지금 여기 실행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면, 그, 지금 이게 종료가 돼서 얘가 실행이 안 될 텐데, 어, 터미널을 열게요. 터미널을 열고, 그다음에 명령어로 챗봇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네. 자, 우리가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입력과 답변이 출력이 됐었던 걸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 저 부분을 써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if문 안쪽이에요. if문 안쪽.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인풋창에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을 하거나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그런 웹페이지에서는 그런 동작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거나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는데 얘가 이벤트를 받을 때 입력이 됐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라이트를 해요. 유저가 입력한 것도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가상의 답변이긴 하지만 그냥 라이트를 해요. 어. 근데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존에 여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 밑에다가 얘와 얘를 두 개를 추가를 해줘요. 두 개를 추가를 해줘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입력을 하잖아요. 어. 그 다음에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라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여기와 여기를 갱신을 해버렸어. 여기만 갱신을 해버려요. 여기만. 자, 근데 실제로는 여기만 갱신한 게 아니고요. 여기만 갱신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갱신을 한 거예요. 이 화면의 내용을 갱신을 한 거란 얘기예요. 얘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유는 그, 여기서 한 번 출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번 출력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세션 스테이트에 있는 거긴 하지만 한 번 출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 이벤트에 대한 거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여기 전체를 다시 그려버린 거예요. 이 화면 전체를. 네. 타이틀에서부터 타이틀에서부터 첫 번째 메시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그리고 그 답변한 내용. 이 전체 내용을 새로 그려버린 거예요. 새로.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변수가 세션이고요. 만약에 그냥 지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화면 갱신되는 게 달라질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비슷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만들기가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종료하고요. 종료하고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스트림 릿 우리 3번 없었죠? 3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3번 이렇게 만드시고 임포트는 스트림 릿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만들 거예요. 메인 함수. 그리고 메인 함수는 이 모듈이 실행될 때 한 번 실행되고 끝이에요. 한 번 실행되고 끝입니다. 자, 우선 타이틀을 하나 넣을까요? 스트림 릿 타이틀. 소문자죠. 타이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챗봇 테스트. 이렇게 하죠. 챗봇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어,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를 원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에서 지역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messages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죠. 얘를 리스트. 그리고 초기 값 하나 써주면 되겠죠. 초기 값은 자, 여기서도 롤 그리고 유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컨텐트 무엇을 뭐와 미리 완료 그렇게 하고 자, 얘는 무조건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죠? 자,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for message in message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출력하면 될 거예요. 스트림 및 그다음에 챗 메시지. 메시지는 메시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이콘을 그려주기 위해서 우선 롤을 주고요. 그다음에 write 메시지에서 실제 내용은 컨텐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아직 그 사용자 입력을 받는 부분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실행해 보죠. 여기까지만. 타이틀이 굵은 폰트로, 볼드 폰트로, 그리고 큰 글씨체로 타이틀이 보일 거고요. 리스트가 하나가 있고, 리스트에는 딕셔너리가 있고, 채팅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어, 딕셔너리에서 롤이라고 하는 그 키로 찾을 거니까 유저가 보일 거고, 그래서 유저 아이콘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컨텐트에 있는 내용이 보이겠죠. 자, 그러면 터미널을 여셔가지고요. 터미널에서는 어, 파일 이름을 스트림릿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스트림릿 run src 랩 4번 스트림릿 3번.py 이렇게 하시면 네, 실행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이는 거는 아시겠죠? 타이틀이 보였고, 그죠? 타이틀이 보였고, 얘 보여주고 끝. 음,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메인 함수의 역할은 타이틀을 보여주고, 메시지 안에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면 그걸로 메인의 역할은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다 실행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메인 함수가 완전히 실행이 끝났죠. 보통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으니까 종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 구조는 뭐냐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웹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버가 일종의 뭐 네이버 같은 유튜브 같은 그런 웹 서버가 동작 중인 거예요. 그 웹서버가 우리가 만든 파일에서 메인을 한번 실행해 준 것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 상황에서 인풋을 인풋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죠. 인풋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풋 하고 만들게요. 유저 인풋은 채팅 인풋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링 및 챗 인풋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 힌트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는 그냥 비어있는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달하셔도 되고. 전달하면은 그 입력창 안에 힌트를 여기에다가 뭘 입력해라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주게 돼요. 이거는 그냥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질문을 입력하세요. 뭐 이런 힌트를 주는 이 자리에다 입력해라. 자, 여기까지만 다시 보면은요. 종료시켰다가 종료시켰다가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네. 얘가 생긴 거죠. 얘가 생긴 겁니다. 얘가 생긴 거고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 이게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이 화면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입력이라고 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뭔가 할 일을 아무것도 만든 적이 없죠. 그죠? 정상적으로 뭐 입력하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고 엔터 치면 그 입력한 내용이 그 입력창에서는 사라지고 근데 화면은 갱신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제 얘가 입력을 받았을 건 있는 경우에 라고 if문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if 유저 인풋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했죠. 유저 인풋이 있는 경우에. 자, 그러면 뭘 하기로 했냐면 우리는 책,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종료 먼저 시킬게요. 종료 먼저 시키고 챗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스트림 및 챗 메시지 여기 뭐라고 할 거냐면 유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write 하면 되겠죠. write는 어, 여기서는 유저 인풋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여기 리스트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만 할 게 아니라 리스트에다 저장을 할게요. 메시지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append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딕셔너리 넣을 수 있겠죠. 딕셔너리 넣을 수 있을 거고 그 딕셔너리에다가는 여기서는 롤은 유저라고 넣고 그 다음에 컨텐트는 그 유저가 입력한 내용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답변을 출력을 할 거예요. 답변을 여기까지는 입력이었고 답변은 채팅 메시지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롤로 롤로 그 다음에 write 할 거고요. 답변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답변 이렇게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쓸게요. 예를 들어서 유저 인풋 그대로. 자, 그리고 이 내용도 메시지스에다가 append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end 이렇게. 여기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롤은 assistant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ontent는 여기서는 위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답변 이렇게 하고 유저인 이렇게 아,
아, 죄송해요. 여기 중괄호 닫아주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 append가 됐어요.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여기 메인이 가지고 있는 변수에 어, 어, 새로운 딕셔너리를 여기다 어펜드 하겠다. 그러니까 요만큼에다가 요만큼을 어펜드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어펜드가 된 뒤쪽에다가 요만큼을 어펜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럼 똑같은 코드가 실행이 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봤습니다. 다시 실행을 했고 여기 다시 실행되는 화면이에요. 네, 혹시 제가 잘못 닫았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열렸죠. 어, 질문을 입력을 했어요. 첫 번째까지는 문제 없죠. 두 번째 질문을 입력을 했어요. 어떻게 되죠? 밑에 첨부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어디만 바뀌어요? 여기만 바뀌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얘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메인이 언제 실행되냐면, 메인은 요 화면을 딱 그릴 때, 그때 딱 실행이 돼요.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이 끝났으니까 메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웹페이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에요. 어, 기다리고 있다가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을 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어떤 화면을 바꿔줘요. 화면을 갱신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역 변수가 메인 들어왔을 때, 메시지스라고 하는 변수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요것부터 시작해요.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죠? 이벤트가 발생해서 화면을 갱신할 때 메인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타이틀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딕셔너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려주는 게 요거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그리고 밑에서 유저 인풋을 만들었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if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거는 밑에다 그려줍니다. 이게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했을 때와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리스트에 추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얘가 리스트고, 리스트에다가 딕셔너리를 추가한 것처럼 보이죠? 리스트에다가 딕셔너리를 추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시 메인이 처음부터 실행될 때에는 메시지가 다시 어떻게 초기화가 돼요? 이렇게 초기화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항상 처음 상태로 이렇게 되돌리지 말고 계속 어펜드 되는 그 내용을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그게 세션 스테이트예요. 제가 여기서 사용했었던. 왜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에는 메인이 다시 실행되더라도 상관없이 그 이전 값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값이 필요한데, 그거는 메인의 지역 변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 릿이 특별한 변수 하나를 특별한 객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버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중이잖아요. 서버가 계속해서 실행 중에는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남겨두는 일종의 전역 변수 같은 그런 특별한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 객체의 이름이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은 뭐냐면 그 세션 스테이트에 메시지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없을 거니까 그럼 없으면 세션 스테이트의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값으로 리스트를 만들어라. 여기까지가 초기 값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세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중에서 메시지스라고 하는 변수. 그러니까 이거 얘가 되겠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그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그 입력을 했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디에 저장하는 거냐면 세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세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메인이 다시 실행이 돼야 돼요. 메인이 다시 실행이 되는데 타이틀 다시 그리겠죠? 근데 여기서의 if문은 이제는 메시지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처음에 실행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될 때 메시지를 만들고 들어갔으니까. 그죠? 있는 상태니까 그 있는 변수를 가지고서 반복해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 중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될 값들은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의 키 밸류 아이템으로 저장하셔야 되고요. 메인이 실행되는 동안에 그냥 지역 변수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녀석은 그냥 지역 변수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예, 웹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얘가 지금 스레드예요, 스레드, 일종의. 얘가, 그리고 화면 갱신이 이 전체가 다시 화면이 갱신되고 있는. 메인 함수의 역할은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하고 그려주는 게 메인 함수의 역할인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려요. 다시 그려요. 여기 있는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리기 위해서 이 스트림 릿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만든 메인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화면의 갱신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만든 메인이 실행이 되는데 메인 안에 지역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 변수는 메인이 실행이 될 때마다 초기화가 되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초기화가. 그래서 그 화면에 누적이 안 돼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를 쓰셔야 돼요. 네. 되게 좋은 질문 주셨어요.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고. 네. 답변이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션 스테이트, 앱이 실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값을 유지를 해야 되고 뭔가 필요하면 그 변수에다가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션 스테이트를 이용해야 되고 여기 있는 코드는 처음에 세션 스테이트는 그 안에 비어 있을 거예요. 뭐 특별하게 어떤 다른 값들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넣겠다를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스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반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채팅창처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 밑에 아래쪽에다가 인풋을 넣어준 거예요. 얘가 있는 위치가 메인에서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장 밑에 보이는 거예요. 가장 밑에.
그리고 뭐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우리 저장할 때에도 그냥 리스트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세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이렇게 하고 나면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메인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메인이 다시 시작이 될 때 메시지스가 있으니까 세션 스테이트 안에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값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바로 가서 세션 스테이트 안에 있는 리스트의 값들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누적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출력이 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세션 스테이트를 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요 중간쯤일 것 같아요. 요 중간쯤. 사용자 입력을 받았으면 write 한다. 어, 그죠? 입력을 받았으면 write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을 보내, 챗GPT로 질문을 보내는 걸 안 했잖아요. 그죠? 질문을 보낸다. 그리고 답변을 받는다. 답변을 받았으면 여기서 출력한다.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들어갈 코드를 우리 어제 멀티턴에서 했었던 그것과 유사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냐면, 초기화한다라는 뜻으로 initialize, 그 다음에 clien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종료시킬까요? 종료시키자. 그러니까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초기화를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초기화를 시키겠다는 뜻이고, 여기는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웹페이지가 그 챗GPT로 질문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웹페이지가 계속해서 동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API key라고 하는 거를 변수를 만들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get OpenAI API key. 만약에 환경 변수에 API key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불러올 수 있었으면 챗GPT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내는 게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환경 변수에 API 키가 저장되어져 있지 않거나 만료가 된 잘못된 거거나 그러면은 챗GPT 요청을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API 키가 없으면이라고 할까요? 없으면이라는 의미로 not이라고 하겠습니다. API 키가 없으면 이게 문자열이죠. 이게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이 있으면이 될 거고 not을 써주면 문자열이 없으면이에요. 없으면. 자, 이때는 앱을 종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st.stop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환경 변수에서 open AI, API 키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스트림 릿 앱을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종료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한테 뭔가를 좀 알려주는 게 좋겠죠. 인포. 네, 정보를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보를 출력하겠다. API 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키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API 키가 있다면 API 키가 있다면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클라이언트 어떻게 만들죠? 오픈 AI 이렇게 만들죠. 어, 여기다가 뭐 주면 돼요? API 키 주면 되죠. 앞에 있는 API 키까지는 파라미터 이름을 써준 거고요. 뒤쪽에 있는 API 키는 여기 있는 변수, 지역 변수를 쓴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오픈 AI 클라이언트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오픈 AI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이거 임포트 자동으로 들어간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임포트가 돼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함수는 return 할 거예요. 뭘 리턴 할 거냐면 클라이언트를 리턴 할 겁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저기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처리해야 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졌다 치고 자 그것도 함수로 새로 만들게요. 하나를 만들게요. 함수 이름은 어제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할 건데 get 어, 어제 제가 뭐라고 만들었었죠? 그냥 오픈 AI response라고 할까요? response. 오픈 AI에서 리스판스를 받는다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규먼트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요. 생성되어진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리스판스를 받을 수 있죠. 리스판스를 받는 방법은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할 거고요. 그럼 이니셜라이즈 클라이언트는 오픈 AI 객체를 리턴해 줄 거고요. 그 오픈 AI 객체를 여기다가 아규먼트로 전달해 줄 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는 메인이 되겠죠, 메인. 그리고 메인이 얘 그 호출을 할 때 메시지도 같이 줄 거예요. 메시지도 같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클라이언트 챗이잖아요. 그 다음에 컴플리션 아닌가요? 컴플리션스였죠. 컴플리션스. 그리고 만든다, create. 이거 아니었나요? 그죠? 클라이언트 점 채팅 점 chat 점 completion 점 create. 맞죠? 여기에 뭘 써주죠?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모델. 모델 있어야죠, 모델. 모델은 GPT-4, 5, 미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도를 조금만 높일까요? 템퍼리처. 템퍼리처는 0.9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약간 창의적으로 나와라 뭐 이런 뜻이죠. 다양한 답변을 내놔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messag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파라미터 이름. 여기도 그냥 똑같이 messages라고 할까요? 여기도 messag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리스판스를 받겠죠. 리스판스를 받겠죠. 이 코드는 우리 어제 많이 사용했었죠. 질문 보내고 여기에 질문이 있겠죠.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롤은 뭐고 컨텐츠는 뭐다. 이런 그 메시지 템플릿, 프롬프트들. 메시지 프롬프트들이 여기 있겠죠. 그걸 보내죠. 보내면 리스판스 받죠. 근데 리스판스 구조가 복잡했었죠.
그죠? 그럼 그거를 분석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리스폰스. 저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리스폰스 안에 choices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리스트였고 리스트였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마 메시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제 기억이 맞다면 모르겠으면 이거는 어제 했었던 코드 찾아가 보면 되죠. 어. 사실 이거 출력해 보기 전에는 그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모를 수 있어요. 어,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 여기서는 GPT라고만 했었군요. GPT 리스판스라고 했었구나. 리스판스, 초이시스, 리스트에 인덱스 0번 원소, 메시지 가지고 있고, 메시지는 컨텐트 가지고 있고. 요 코드 그대로 쓴 거잖아요. 요 코드 그대로. 그죠? 여기도 그냥 GPT라고 할까요? 아직 함수 호출하지는 않았으니까. 자, 만약에 지금처럼 저희가 똑같은 함수를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 필요가 불러오면 돼요. 그죠?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다른 파일에서 만들어진 함수들은 사실 이렇게 그 반복해서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처럼 오픈 AI API 키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였었잖아요. 어디다 만들었었는지 기억나세요? 유틸 패키지. 유틸 패키지 밑에다가 이런 함수 하나 만들었잖아요. .env 로딩하고 os.getEnv에서 저장된 값을 읽어오고 API를 리턴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테스트만 해본 거죠. 아, 이 얘를 우리 계속해서 여러 개의 파일에서 계속 똑같은 함수를 불러다 쓰고 있죠. 그죠? 만약에 이런 함수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유틸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아규먼트는 클라이언트, 아규먼트 메시지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함수를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얘를 임포트해서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러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 근데 이런 코드 호출하는 거를 자꾸 연습해보기 위해서 따로 그 빼지 않고 그냥 좀 반복되는 코드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우리 준비가 됐어요. 준비됐어요. Initialize 클라이언트는 OpenAI 클라이언트를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와 만약에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는 채팅 컴플리트 요청을 보내서 그 응답을 받고 응답에 GPT가 보내준 컨텐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두 개의 함수를 어디에서 쓰면 적절할까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음. 자, 메인에서 타이틀 써줍니다. 타이틀 써주고, 그리고 메시지가 없을 때 첫 번째 메시지 하나만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죠? 오픈 AI 그 클라이언트는 메인 할 때마다 클라이언트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풋 할 때마다 그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사용자 입력을 할 때마다 그 우리가 만든 인풋을 불러줘야 되겠죠. 아, 저기 우리가 만든 그 클라이언트로 요청을 보내야 되겠죠. 그죠? 얘를 넣는 위치는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니셜라이즈를 넣어주는 위치는 뭐 메인을 시작하자마자 넣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뭐 if은 안에서 넣겠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위치는 여러 군데 위치에서 다 적절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얘는 그냥 메인 시작하자마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시작하자마자 여기 클라이언트 하고서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을 해서 오픈 AI 클라이언트 객체 생성. 그래서 아예 그 메인 시작하자마자 API 키 없으면 우리 메인은 그냥 딱 끝나버려요. 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API 키가 있으면 얘가 클라이언트를 리턴해줘요. 클라이언트를 리턴해줍니다. 자, 그럼 얘는 됐고요. 음.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메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메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요청을 보내야 될 부분은요, 코드 위치가 여기죠. 이- 여기고,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이 있으면, 이잖아요.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이 있으면, 자, write 해주는 거, 화면에 그 입력한 내용 써주는 거 좋고요. 그죠? 입력한 내용 써주는 거 좋고, 세션에 있는 메시지에다가 어펜드를 했죠. 그럼 우리가 보내야 될 내용도 세션에 있는 메시지 그 형식 그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겠네요. 여기에서 respond, answer라고 할까요? 답변, get, GPT, response 여기에다가 클라이언트랑 그 다음에 보내줘야 될 게 유저 인풋이 아니라 스트림 및 세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스라고 하는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보내주면 되죠. 우리 보낼 때 그 메시지 딕셔너리들의 리스트를 보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우리 멀티턴도 똑같이 했어요. 멀티턴도 보면 이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한 다음에 걔를 보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어디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리스트가 세션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세션 스테이트를 한 번 더 써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GPT 답변. 자, GPT 답변이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짜로 쓸 필요가 없죠. 가짜로 쓸 필요가 없이 write를 뭘 하면 될까요? answer 하고 답변을 그냥 얘가 문자열일 테니까 문자를 그냥 써주면 되죠. 그리고 세션 스테이트에다가 그 히스토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어시스턴트의 답변을 추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뭐가 되냐면 answer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여기 딴표 없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한 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코드 바꿔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채팅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콘솔 창 열고요. 콘솔 창 열고 실행하시면 되겠죠. 실행 명령어는 string run 그리고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은 이제 챗봇이에요. 챗봇. string underscore chatbot.py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얘를 가져올 수 없다. 예, 임포트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리고 얘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가 src라고 하는 모듈 이름을 제대로 못 가져오는 것 같아요. 못 가져오는 것 같고, 자, 이럴 때는요, 이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파이창의 환경 때문에 그런데,
실행할 때 파이썬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썼던 명령어 스트림릿 run 그리고 src 그다음에 챕터 랩이죠. 랩 죄송합니다. 랩 4번 랩 4번 스트림릿 챗봇 .py 파이썬으로 스트림릿 모듈을 실행시키겠다라고 해볼게요. 네, 이젠 되죠. 이젠 아마 에러 없이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어, 이, 이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만든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만든 패키지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든 패키지들을, 그러니까 이 폴더 구조, src, lab, 그다음 util, 이런 폴더 구조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스트림릿 요렇게만 실행을 했을 때는 얘가 우리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를 참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참에서 만든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를 인식을 못하는 거고요. 근데 파이썬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파이썬 실행 프로그램이 모듈 스트림릿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파이썬 명령어는 우리 프로젝트 구조에서 가상 환경으로 설정한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은 여기서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은 우리 프로젝트의 구조를 파이참에서 만든 구조를 알고 있어요. 파이참의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파이참 프로젝트의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모듈에서 이 우리가 만든 모듈 찾아가는 거 이렇게 모듈 찾아가는 이런 코드를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모듈 임포트가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령어를 단독으로 실행시키지 마시고 파이썬이 모듈을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실행시켜 주시면 에러는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챗봇을 해보는 거죠. 아, 넌 누구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라고 나오죠. 네. 여러분들 보내고 싶은 질문들 해보세요. 저는 스트림릿이 조금 더 궁금해서 얘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스트림릿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고 데이터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모델을 시각화하거나 대화형 앱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하는 게 대화형 앱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때 주로 사용됩니다. 잘해주고 있네요. 뭐, 샘플, 예제, 작성해줘.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문맥을 이해를 했다라면, 기존의 질문의 내용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샘플 예제는 어떤 샘플 예제가 나와야 될까요? 스트림릿을 사용하는 샘플 예제가 나와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샘플 예제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우선 환경 설정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어, 스트림릿 PIP 인스톨로 스트림릿 판다스, 시본 이런 것들 임포트 하라고 되어져 있고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대로 따라서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앱을 실행할 때에는 터미널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 스트림릿, run, 그리고 만든 파일 이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맥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문맥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영화, 배우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주제를
완전히 바꿔볼까요? 얘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 뭐 유명한 영화 배우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문맥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네.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요. 그죠? 아, 유명한 영화 배우들,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콘솔 창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죠. 그죠? 콘솔 창에서 답변이 온 것도 우리가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던 것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왔을 거예요. 콘솔 창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그리고 뭐, 뭐 이렇게 소제목도 들어가고, 볼드 폰트도 쓰이고,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 번호도 자동으로 매겨지고 이렇죠. 이런 거 누가 다 자동으로 해준 거냐면 스트림릿에서 다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그, 어, 문맥을 이해하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보면, 뭐, 이제 영화 배우에 대한 것들을 하면 되겠죠. 특정 배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했으니까, 어, 제일 밑에 샤롤리스 테론이라고 저는 있어가지고,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답변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죠? 네. 샤롤리스 테론은 하면서 기본 정보, 경력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수상 경력, 개인 생활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한 이틀 만에 이틀인가요? 3일인가요? 우리 파이찬 프로젝트 딱 시작하고서 2, 3일 만에 뭘 만들었어요? 챗봇 완성하셨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별로 재미없으신가? 네. 챗GPT 만드신 거예요. 서비스 만드신 거예요. 물론 GPT를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긴 하지만 그런 그 GPT 프로그램 웹 서비스 하나를 만든 거죠. 네,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을 그 스트림릿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스트림릿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파일을 GitHub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스트림릿 홈페이지에서 걔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행시키는 환경은 여러분들 PC에서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학원 내에서는 아까 이 주소로 접속하면 접속할 수 있다 그랬죠. 음, 제가 만든 걸로 들어오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제 URL, 그 IP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른 분들이 만드신 챗버스로 들어가려면 여기 IP 주소에 바뀌는 부분 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소는 우리 학원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내부 로컬 IP예요, 로컬 IP. 학원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 IP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네이버나 뭐 구글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면 이렇게 전 세계에 공개되어져 있는 그런 IP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스트림릿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그 파일이 있으면, 완성된 모듈이 있으면, 그거를 스트림릿을 통해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물론 주소가 조금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런 챗봇을 그렇게 배포를 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챗봇, 어제 저희가 공부했었던 멀티턴, 그리고 그 퓨저 프롬프팅 이런 기법들을 같이 섞어서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제 GitHub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요, 폴더마다
소스 코드만 있지 않고요. 리드미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도 있고 없는 폴더도 있어요. 이 리드미라고 하는 폴더는 그 예를 들어서 랩 1번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소스들을 그 실행을 하려면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패키지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실행할 때,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pip 업데이트 했고, 오픈 AI 인스톨 했고, python.env 인스톨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까지는, 2번이나 3번까지는 우리가 따로 인스톨한 게 없어서 여기는 리드미 파일은 없고요. 4번에서는 우리가 그 스트림릿 이용할 때 이렇게 pip 인스톨하고 이렇게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제가 요거 리드미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려면 먼저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줘야 되는구나. 요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제가 깃허브에 그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